지금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2026 월드컵 8강 가는 팀으로 공식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ESPN이 직접 내린 평가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스페인, 브라질 같은 초강대국들 틈에서 한국이 여러 팀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인가? 무엇이 세계 언론을 이렇게 뒤흔들었을까? 지금부터 한국이 어떻게 월드컵 8강 후보로 급부상했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한국 대표팀의 일상은 조용하지만 묵직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세계였다. 월드컵 16강은 더 이상 꿈이 아닌 목표로 여겨졌지만 강팀들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공격력은 분명 강했지만 세계는 한국을 여전히 조직력 좋은 다크호스 정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팀 내부에도 명확한 결핍이 있었다. 대표팀은 스스로를 강팀이라 부르지 못했고 전 세계 앞에서 자신감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은 충분했지만 그것이 세계가 인정하는 전력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대표팀은 매 경기 누적되는 경험과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 조금씩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조용한 일상 속에서 한국 축구는 아직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힘을 길러내고 있었다. 변화의 신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ESPN이 발표한 월드컵 전력 분석에서 한국이 2026년 대회에서 8강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명확히 분류된 것이다. 전 세계가 보는 공식 평가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가팀이 아닌 여러 강팀을 위협할 수 있는 팀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규율과 안정된 전술 구조, 세대 간 균형 잡힌 스쿼드를 강점으로 꼽았다. 이는 한국 축구가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았던 잠재력을 외부에서 먼저 발견한 사건이었다. 이 평가 하나는 대표팀과 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제 도전하라. 세계가 먼저 한국을 강팀 후보로 올려놓은 순간 대표팀은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었다. 월드컵 8강이라는 목표는 갑작스러운 꿈이 아니라 현실적 요구로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전은 언제나 주저함 속에서 시작된다. 한국은 여전히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고 월드컵 포트의 배정은 기회인 동시에 무거운 부담이었다. 선수들은 외부의 기대가 커질수록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고 그만큼 두려움도 생겨났다. 팬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8강은 꿈 같고 현실은 가혹했다. 경기력의 기복, 전력의 불균형, 강팀과의 경험 차이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많았다. 대표팀은 자신이 가진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까 두려웠다. 실패의 기억들이 발목을 잡았다. 변화하라는 외부의 요구는 매력적이었지만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딛기에는 망설임이 컸다. 그러나 이 주저함은 곧 진짜 도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 되어갔다. 홍명보 감독은 이 불안을 정면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경험에서 나온 통찰과 차분한 리더십으로 팀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 축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세대 간 균형 잡힌 멤버 구성을 통해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팀을 단단히 묶었고 이강인과 조규성 같은 젊은 선수들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홍 감독은 선수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팀이다. 이 멘토의 존재는 대표팀의 자신감을 다시 채워 넣었다. 전술적 수정과 심리적 안정, 그리고 팀 내부 결속력 강화는 한국 대표팀이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하기 위한 핵심 발판이 되었다. 한국은 드디어 자신의 힘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대표팀은 연속된 평가전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의 정확한 프리킥골, 조규성의 침착한 마무리, 중원의 안정감, 수비 조직력의 향상 등이 차례로 확인되면서 대표팀은 중요한 첫 관문을 넘었다. 경기력은 이전보다 분명히 정교해졌고 선수들은 자신들의 플레이가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작은 성과들은 모여 큰 흐름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강팀을 만나면 움츠렸던 선수들이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은 점차 승산이 있다는 감각을 체계적으로 쌓아갔다. 이 첫 관문의 돌파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심리적 장벽의 해체였다. 한국은 더 이상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드디어 본격적인 여정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이었다.
한국은 월드컵을 앞두고 다양한 성질의 강팀들과 연속적인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유럽의 빠른 템포, 남미의 창의성, 아프리카의 피지컬은 대표팀에 새로운 문제점을 던졌다.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때로는 큰 격차를 느끼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을 얻었다. 유럽에서 성장한 신예들의 합류, K리그에서 꾸준히 실력을 쌓은 선수층,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그리고 굳건한 팬들의 응원이었다. 동시에 적도 명확해졌다. 월드컵에서 반드시 마주칠 초강대국들, 예측 불가능한 다크호스들, 그리고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공포. 대표팀은 이 시험 속에서 스스로의 약점을 정확히 알게 되었고, 이를 전술적으로 보완하며 한 단계 성장해 나갔다. 월드컵 조추첨이 다가올수록 대표팀은 점점 더 깊은 내면의 질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우리는 어떤 팀인가? 한국은 우승 후보는 아니지만 분명히 강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이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어떤 조에 속하든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선수단은 자신의 사명과 목표를 다시 정리했다. 결국 한국 축구의 핵심은 규율, 조직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었다. 이 깊은 단계에서 한국은 자신들이 갖추어야 할 축구 철학을 재정립했다. 우리는 스스로가 강팀임을 믿어야 한다. 이 시면의 순간은 단순히 조 편성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대표팀 정체성의 근본을 되묻는 단계였다. 한국은 드디어 내면의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조추첨이 발표되자 팬들과 대표팀 모두 현실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되었다. 강팀과 한 조에 묶일 가능성은 그대로 드러났고, 일부 언론은 냉정한 전력 비교를 내놓았다. 대표팀은 또 한 번 과거의 벽과 마주했다. 지나친 기대는 부담이 되었고, 부정적 예측은 선수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 시점은 오히려 한국이 재탄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다. 대표팀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기보다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다시 세웠다. 그동안 쌓은 경험과 조직력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이 시련의 순간은 한국이 과거의 자신을 벗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다. 대표팀은 비로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되찾았다. ESPN의 분석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은 규율과 경험, 조직력을 모두 갖춘 탄탄한 팀이며 전술적 유연성을 가진 중견 강국으로 평가되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조규성, 이재성 등 다양한 스타일의 선수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이는 어떤 팀과도 전술 매칭이 가능함을 의미했다. 포트의 배정은 위험이지만 동시에 강한 팀들과의 실전 경험을 쌓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 모든 요소는 하나로 합쳐져 대표팀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전력, 그리고 8강 가능성이라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한국은 이제 외부 평가를 따라가는 팀이 아니라 스스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팀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팀은 자신감을 확실히 되찾았다.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대표팀은 마지막 준비 과정에 돌입했다. 유럽 원정 평가전, 체력 강화, 부상 관리, 전술 디테일 조율까지 모든 단계가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선수들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했고, 감독진은 상대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시간은 부족했고 상대는 강했지만 한국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팀 내부의 결속력은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준비는 최종 대결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대표팀은 자신들의 축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귀로에 올랐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무대에서 증명하는 일뿐이었다. 한국은 마침내 진짜 전장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매 경기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찔러 넣는 집중력을 발휘했다. 조별리그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며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고, 이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니라 한국 축구의 재평가를 이끌어낸 신호였다.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도 대표팀은 조직력과 압박,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상대를 괴롭히며 끝까지 싸웠다. 한국 축구의 본질, 즉 끈질김과 집중력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경기에서 한국은 세계 축구가 간과했던 저력을 다시 한번 폭발시켰다. 대표팀은 자신들의 스타일로 승리했고, 이것이 바로 한국 축구의 부활이었다.
한국의 여정은 팀 내부에서 끝나지 않았다. 월드컵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는 대한민국 축구 전반에 확산되었다. 아시아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팀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한국은 더 이상 가끔 강팀을 잡는 팀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는 팀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이는 선수층 강화, 유럽 경험 확산, 전술적 다양성 등 구조적인 변화의 결과였다. 공동체 전체가 이 성과를 자산으로 받아들였고 한국 축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 여정은 단지 한 번의 월드컵 성적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체질을 바꾼 과정이었다. 대표팀은 성과라는 영역을 들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왔다. 한편 한국은 오는 6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 D.C. 케네디홀에서 열리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을 앞두고 있다. 피파 랭킹 22위인 한국은 포트 2에 속해 포트 1, 포트 3, 포트 4에 속한 각 한 팀과 같은 조에 속한다. 월드컵 본선은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고 조 1위, 2위와 각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오른다. 참고로 포트 1은 미국 14위, 멕시코 15위, 캐나다 27위 이상, 공동 개최국 스페인 1위, 아르헨티나 2위, 프랑스 3위, 잉글랜드 4위, 브라질 5위, 포르투갈 6위, 네덜란드 7위, 벨기에 8위, 독일 9위 등 12개 팀이며 포트 2는 크로아티아 10위, 모로코 11위, 콜롬비아 13위, 우루과이 16위, 스위스 17위, 일본 18위, 세네갈 19위, 이란 20위, 대한민국 22위, 에콰도르 23위, 오스트리아 24위, 호주 26위 등 12개 팀이며 포트 3은 노르웨이 29위, 파나마 30위, 이집트 34위, 알제리 35위, 스코틀랜드 36위, 파라과이 39위, 튀니지 40위, 코트 디부아르 42위, 우즈베키스탄 50위, 카타르 51위, 사우디아라비아 60위, 남아프리카 공화국 61위 등 12개 팀이며 포트 4는 요르단 66위, 카보베르데 68, 가나 72위, 퀴라소 82위, 아이티 84위, 뉴질랜드 86위, UEFA PO패스 4개 팀, 대륙간 PO패스 2개 팀으로 총 12개 팀으로 총 48개 팀의 본선조 추첨은 6일 오전 2시 한국 시간 진행된다.